이 동영상 강의는 2018년 11월 수능에 출제된 중요 문제를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과 함께 재분석해보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수학 가형 홀수형 18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수학능력시험 홀수형 18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그림이 놓여져 있죠.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가 90도. 자,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C를 2등분하는 선과 AB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AD인 원의 일부죠. 원과 선분 AC의 교점을 E라고 했네요. 그리고 각 A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 AD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했고, 삼각형 그 다음에 BCE의 넓이를 T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 세타분의 S 세타의 전체 제곱의 극한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수학적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사용된 주요 개념들이 총 6가지가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각비라는 내용의 수학적 개념이 들어있죠. 자, 이 삼각비 내용은 이미 중3 때부터 배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자,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과 닮음인데, 자, 요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닮음이라는 단원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뒤에서 또 좀 살펴볼 것인데, 자, 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삼각함수의 성질이 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삼각함수의 극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개념이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말이죠, 바로 이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학적 개념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 푸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개념이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첫 번째 삼각비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비.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삼각비는, 자,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 이렇게, 자, 여기에 알파각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베타각이 놓여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 사인 알파가 돼 있죠. 사인 알파. 자, 사인 알파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바로 뭐냐면 이 각의 빗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분의 AC.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사인 알파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알파는 바로 요 앞에 C자 모양을 그리면서, 자, 요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뭐냐면 AB분의 BC 해서 요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알파는, 자, 이렇게 해서 직각적으로 T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바로 BC분의 AC에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은 어떻게 그려가고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가고 탄젠트는 어떻게 그려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자, 삼각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사인 베타죠. 사인 베타는 어떻게 가냐면, 자, 여기서 빗변을 타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AB분의 BC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C자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AB분의 AC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탄젠트 베타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져가면 되죠. 자, 그래서 AC분의 BC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삼각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값이 바로 우리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여기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라 하면 AB가 약분이 되고 BC분의 AC가 나타나죠. 그래서 BC분의 AC.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를 하시면 AB 약분되고 AC분의 BC가 되죠. 자, 그래서 뭐냐면 마찬가지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삼각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자, 여기 지금 세 개의 등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등식 중에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그 다음에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항상 1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코사인 세타 역수죠. 시컨트 세타가. 자,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자,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의 역수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는 바로 사인의 역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등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좌표 평면에 자, 중심이 0,2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x축에서 동경이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에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딱 내려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게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r분의 바로 y가 되겠죠. r분의 y.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된 거 아까 삼각비 이용해서 그래서 r분의 y가 된다. 바로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코사인은 r분의 x가 되겠죠. r분의 x.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바로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사인 세타가 바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일사분면 각이 되는데 요 일사분면에서는 뭐냐면 자,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양수니까 사인 세타도 양수값이 나오고 코사인 세타도 양수값, 탄젠트 세타도 양수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되고 동경이 이사분면에 있게 될 때는 바로 사인만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동경이 3사분면에 있게 될 때는 바로 탄젠트만 양수가 되고 동경이 4사분면에 있을 때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바로 우리가 1사분면에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고 그 다음 2사분면에는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에는 뭐라고 해?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그래서 우리가 올, 산, 타, 코 이렇게 암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 녀석을 제곱시켜서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 r 제곱분의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y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r 제곱분의 어떻게 되나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데, 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r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 제곱이 되니까 약분해서 얘가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증명 과정은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그리고 요 등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바로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등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얘는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이 되죠. 1. 그 다음에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코탄젠트 제곱 세타, 즉 탄젠트의 역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계이등분선과 닮음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명 과정은 생략하고, 정명 과정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파트에서 정명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정명 과정을 이해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게 되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AB 대 AC는 BD 대 CD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비례식, 이 비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도형에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도형에서 AB 대 AC는 BD 대 DC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뭐냐면 도형 문제에서 정확하게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비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도형에서 자, AB 대 AC는 BD 대 DC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부채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자,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 그리고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호의 길이는 바로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곱하면 되겠다. 자, 이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 교과서에 보면 호의 길이에 구하는 과정의 정명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정명 과정 한번 살펴보시고, 자, 호의 길이는 일단 반지름 곱하기 보다 세타다. 근데 이 세타는 바로 뭘로 나타낸 것이다? 호도법으로 나타낸 값을 써야 된다. 각도가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낸 값.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 곱하기 세타다. 그 다음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반지름에다가 호의 길이 또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제곱하고 세타를 곱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 자, 이러한 관계식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의 길이와 넓이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암기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삼각형에서 자, 한 변과 한 변, 이거를 양변이라고 하죠. 양변이 주어지고 그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넓이가 2분의 1 양변을 곱하고 그 사이각을 사인 값으로 가지고 오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자, 이렇게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부채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삼각형이 나왔을 때 넓이를 구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삼각함수의 성질인데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게 4분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분면. 그러면 4분면이 몇 4분면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고, 몇 4분면인지가 결정이 되면 그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일단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있는 경우, 여기 앞에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인을 코사인,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꼭 바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암기를 해 놓으셔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타났죠, 전부 다. 자, 요거는 바로 몇 사분면이냐면 1사분면이 되겠죠, 1사분면. 자, 이 세타는 항상 예각입니다, 예각. 자, 그래서 90도에서 예각만큼 빼면 1사분면이 되겠습니다. 1사분면. 자, 그래서 이 각들은 전부 다 1사분면 각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분의 파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인을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꾼다 그랬죠. 물론 탄젠트의 역수가 코탄젠트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내주면 되는데, 자, 요게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부호가 뭐라고요? 양수.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반지름이 r인 원에서 1사분면 각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래서 뭐냐면 플러스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고,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이 동경은 바로 2사분면 각이죠. 2사분면. 자, 2사분면 각일 때는 바로 누구만 양수가 되냐면 사인만 양수가 되고요. 사인만 양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2사분면. 자, 그래서 사인을 뭐라고요? 자, 부호를 결정시켜 주고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여기 있는 동경은 4분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4분면이 결정이 되면 뭐라고요? 부호가 결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고, 그 다음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가 되고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여기 항상 보시면 세타가, 예각 세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 바로, 자,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4분면을 결정하게 되고, 부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요? 180도죠. 180도에서 예각만큼 뺐으니까 2사분면 각이 되는 것이고, 2사분면에는 사인만 양수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2분의 파이와 같이 조심할 게 없는데, 파이가 나오게 되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나왔을 때만 좀 조심하시고, 파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호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2사분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요? 3사분면. 그래서 3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가 되냐면 탄젠트만 양수가 되고 나머지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은 사인 세타,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인데 부호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 다시 한번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부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겨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정리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있을 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파이가 있을 때는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 5번째 삼각함수의 성질 3번째인데요. 자, 여기 2분의 3파이가 나오는데 2분 마찬가지 얘가 4분면을 결정하게 되고 부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원리죠. 하지만 요게 이제 아까 2분의 파이였고 파이였는데 2분의 3파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자, 2분의 3파이가 나왔을 때도 사인을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있거나 2분의 3파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인을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2분의 3파이는 270도죠. 270도. 자, 270도에서 세타만큼 빼면 몇 사분면가? 3, 4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자, 3, 4분면 각이 되는데 3, 4분면에서는 누구라고요? 탄젠트만 양수. 그죠? 부호 결정합시다.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자, 그리고 2분의 3파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사인을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가요? 4, 4분면 각이죠. 270도의 예각만큼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 아시죠?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엄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3, 4분면에 탄젠트만 양수죠. 그 다음에 4, 4분면에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삼각함수 성질 네 번째인데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죠.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2파이는 360도를 나타내죠. 4분면 결정이 되어 있고 부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360도에서 세타만큼 빼면 몇 사분면? 4, 4분면 각이죠. 4, 4분면.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인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자, 그리고 2파이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사인을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나 2파이가 나왔을 때는 사인을 사인, 코사인을 코사인, 탄젠트를 탄젠트 그대로 유지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4, 4분면이니까 부호가 코사인만 양수다. 나머지는 음수다. 그리고 그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자, 2파이 더하기 세타는 1, 4분면 각이죠. 자, 1, 4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1, 4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해하시면 됐고요.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인 거, 그 다음에 1, 4분면에서는 모두가 양수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 산, 타, 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내용,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sin x분의 x는 1이다. 자, 이게 증명 과정은,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증명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형태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분의 sin x, sin x분의 x는 1이다.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하고 탄젠트 x분의 x도 1로 극한값이 얻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bx분의 sin x나 sin ax나
sin bx분의 ax나 b 극한값이 b분의 a로 나오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bx분의 탄젠트 ax나 탄젠트 bx분의 ax는 b분의 a로 극한값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 x랑 여기 x랑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항상 같아야지만 이 값이 1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여기가 2x면 여기도 2x가 돼야 되고, 3x면 3x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x면 마이너스 x가 돼야지 항상 값이 극한값이 1로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x면 탄젠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냐면 같아야지만이 극한값이 1로 나올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거를 좀 더 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계수 있는데, 이거의 극한값을 얘를 이용해서 직접 구해보시면 b분의 a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정리하기를 x계수분의 x계수에서 이렇게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6가지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들어가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문제를 소개했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개념을 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AB 길이가 1로 나와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뭐냐면, 얘 넓이와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EC 길이와 그 다음에 BC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1이라는 값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을 왜 줬느냐? 바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BC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 AB분의 BC니까 바로 BC의 길이를 탄젠트 세타로 얻을 수 있다. 자, 이해되셨나요? 삼각비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BC 길이를 찾았습니다. 자, BC 길이를 찾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뭘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바로 뭐냐면 시컨트 세타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가계이동분선을 줬잖아요. 그쵸? 가계이동분선을 줬으니까 우리가 아까 가계이동분선이 나왔을 때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계이동분선과 닮음에서 바로 자, 이거는 뭐라고 해? AD 대 DB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시컨트 세타 대 탄젠트 세타는 AD분의 DB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시컨트 세타는 뭐의 역수입니까? 코사인의 역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코사인 세타를 약분하면 1대 사인 세타로 날 수 있겠죠. 자, AD 대 DB가 1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대 사인 세타로 나타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AD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AD 길이. 자, AD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1 곱하기 자, 이거 전체가 얼마예요? 1 더하기 사인 세타죠. 그래서 뭐냐면 1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뭐라고요? 1,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 AD의 길이가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거를 뭘 통해서? 가계이동분선과 닮음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길이나 반지름은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똑같으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바로 E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얘를 알고 얘를 아니까. 자, 그래서 EC의 길이는 시컨트 세타에서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지름 알았죠? 그 다음에 양변의 길이 알았죠?
자,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자,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요 부채꼴 넓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됐잖아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됐으니까 반지름이 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구해놨네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전체 제곱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제곱을 하니까 4분의 1이 되고 요거는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 알고 있죠? 그래서 t 세타 2분의 1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얘니까 자, 코사인의 역수를 이용해서 자,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자, 탄젠트 세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 얼마입니까? 얘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90도 빼기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탄젠트 세타는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나왔을 때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준다고 그랬고 이 4분면 각을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1/4분면 각이니까 사인은 양수, 그래서 양수면서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가 보이죠? 그래서 자, 약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직접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제 t 세타분의 s 세타의 전체 제곱. 자, 그대로 아까 구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거 이제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2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4제곱분의 세타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요건 통분합니다. 통분.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자, 곱하죠. 자,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인 세타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자, 요거 하나 하고 나면 이게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 자, 그리고 번분수 계산하면 분모, 분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자, 이해되시나요? 자, 세타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분모. 자,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하느냐도 되게 계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먼저 분리시켜 볼게. 2분의 1 분리시키고 됐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자, 요 세타랑 같은 거 세타를 하나만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남아있는데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분의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세타를 0으로 보내면 분모가 0이 안 되죠. 일단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극한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세타 하나 남은 거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거 보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이게 0분의 0 꼴이 된 거예요. 0분의 0 꼴.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얘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 녀석을 세타로 나눠야 되겠다. 항들을 세타로 나눠야 되겠다. 근데 세타로 나눌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면 자, 세타로 나눴는데 사인 세타를 세타로 나눴죠. 세타를 세타로 나누면 1이 되고 자, 사인 세타를 세타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자, 1을 세타로 나누고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나눈 게 아니라 얘를 통째로 이렇게 자, 한 번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나눠야 된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보면 바로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세타에다가 0 대입하면 1분의 1 해가지고 1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0으로 가까워지죠. 됐나요? 얘가 분자가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보면 바로 2분의 1 되고요. 1 되고 그 다음에 1 되고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0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바로 우리가 정답 2분의 1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 11월 수능 수학 가형 18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그 수학적 개념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수학 문제를 풀기 이전에 수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증명할 건 증명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와 같은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